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 없애?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 없으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 나, 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우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 많이 드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설아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예, 바람 부니까 우리 이상호 기자가 막 난리 났어. 그래서 저는 오늘 따뜻한 라떼를 골랐습니다. 네, 좋죠. 누나 뭐 드시고 계세요? 저는 차야. 무슨 목에 차? 좋은 차. 목에 안 가르쳐줘. 확실히 성우들은 그렇게 목 관리를 별도로 하시는군요. 다빈이는 뭐 먹어? 저는 오늘도 물 마시고 있습니다. 물 먹지 말라니까. 제가 물 먹는 이유를 생각해왔어요. 왜? 오늘 제가 신문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 조선일보 보니까 자꾸 기사에다 물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물 탈 바엔 물 먹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득력은 좀 떨어진다만 여하튼 뭔가 토크를 시도한다는 거 바람직한 것 같다. 재미는 없었으나 여하튼 뭐 애썼어. 애썼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저녁에 뭐야 진짜 도올 김용옥 선생. 왜 나 안 부르고? 아니 진짜 치사하다. 연락 안 갔어요? 안 오던데? 나중에 뭐 왜 안 오세요? 뭐 이러던데? 누구야? 제가 워낙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제 발뉴스 7회분 녹화하랴, 뭐 도올 김용 선생님 진행 4회 준비하랴, 대단히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못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소라 누나를 위해서 어제 정말 도올 김용 선생님 우리가 특강 저희가 정말 사자후라고 하잖아요. 정말. 네네. 그야말로 사자후였는데 2시간 20분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력도 좋으셔. 네? 또 정력의 개념으로 그걸 또 한산하시나. 그래서 2시간 20분 동안에 촌철살인 열변을 우리 소라 누나를 위해서 엑기스만 짜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들어보죠. 자, 먼저 첫 번째. 독도 해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본과 독도를 지키려면 일전도 불사해야 된다. MB가 독도에 간 건 잘한 일이다. 뭐 이런 충격적인 말씀하셨는데 그 진위가 뭔지 한번 파악을 하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우전 독도는 우리 거고 이거는 나는 외로운 섬이 아니라 이것은 독립의 섬이다 이거야.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변형태 외무장관도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탐낸다면 이놈들이 다시 한국을 식민지의 야욕을 드러내는 거나 똑같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한미일 이 냉전 체제를 만들어 온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스스로 이러한 한미일 공조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과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우익이 일본하고 항상 붙어서 뭘 해먹지. 일본과 대적해서 싸운다는 거 생각이나 해봤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독도를 갔다면은 지금 조중동에서 융단 폭격을 할 겁니다. 왜 갔냐고. 그런데 지금 이명박이 갔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걸 계기로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잠깐만 쫄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불리하다 뭐 이럴 게 아니라 정말 강하게 우리가 역수를 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일본 우익이 막 뭐 일본 사람들이 막 격분하게 만들어서 뭐 국제법상이고 뭐 가라.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이 잘못 한일 회담 이래로 밀착되어 온 한일 관계를 균열을 가게 해가지고 거리를 둠으로써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남북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독도를 빌미로 해서 한국의 우익 세력들을 이 문제에 한국의 우익 세력들을 다 독도에다 가둬야 돼요. 그 니들이 독도를 꼭 지켜라. 니들 잘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우익 세력들을 조중동을 독도에 가둬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걔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한미일 공조를 깨트려서까지라도 우리는 지키겠다. 그리고 천황폐하가 잘못했다고 우리 독립운동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 올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날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거는 만고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좋은 말이죠. 그건 나쁜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뭐 나쁘다 쉬우다 그러지 말고 당신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짓고 발을 못 빼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는 남북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 독도 문제를 우리가 공동 대처하자. 이러면서 우리가 회담을 열고 이렇게 하면은 일본이 정말 공포스러워지죠. 그리고 미국도 겁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냐면 내 말은 이 냉전 구도의 상징물인 샌프란시스 평화조약에도 미국이 분명히 관여를 했고 조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는 이러한 냉전 구도에 온 이 최종 산물을 이 냉전 구도에서 가장 득을 본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스스로 깼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기회로 뭐냐면은 우리는 냉전 구도를 깨고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1905년에 그 개들의 시마네킹에 무슨 어부 한 사람이 등록한 거 가지고 오늘 이 꼴이 될 정도로 우리는 나약했지만 지금 2012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또 똑같이 당할 수 없잖아요. 그냥 젊은 사람이라도 만약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저기를 한다면 일본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죠.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냐면 국권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그 우익들이 그쪽에 왕창 신경을 좀 써라. 그렇지.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보수 우익 세력들이 친일적인 역사를 그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건데. 그래서 국제 분쟁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한일 관계도 깨질 거고 그러면 이제 남북은 가까워지고 그리고 동북아 새 질서를 짜는데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 뭐 다른 복잡한 얘기보다도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에 갔다 하면 보수 신문들이 가만히 있었겠는데. 가만히 안 있었겠죠. 난리 났었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짠하네. 상황이 다른 상황이구나. 이거 잘 활용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무릎을 치시면서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잠깐만요. 생선 버스가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아저씨도 먹고 사셔야지. 정말 다 쏟아놨어요. 얼마나 이 저렴한 방송입니까, 여러분? 방심했습니다, 저희가. 네, 허를 찔렸네요. 자, 두 번째 엑기스 한 방울 준비했는데요.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도월 선생님께서 그 10년을 절망의 10년이다. 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반성 없이는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요 내용도 한번 우리 소라 누나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깜짝 놀란 게 29페이지 보면 김대중 노무현의 10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MB가 얘기를 했는데 유사하게 발언하셨어요. 좌절의 10년이라고 평가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치세가 내가 그랬잖아요. 단군 이래 이렇게 야비하고 이렇게 정말 나쁜 놈들이 설치는 정치라는 건 이게 참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방통대군이야 뭐 하여튼 뭐 별의별 썩은 놈들이 정말 우리 정말 국권을 주물르고 이렇게 하는 정치를 보고서도 그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바로 그 연장태인 새누리당의 후보가 가장 막강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냐? 국민들이 5년 동안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실망했으면 지금 새누리당은 아주 희망이 없이 보여야 될 텐데 아직도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무슨 그 국민의 여론조사에 반을 점유할 정도의 이러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된 민족이냐 하는 개탄과 정말 회한과 눈물이 쏟아져 나오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명박 정권이 그나마 오늘 이러한 4대 강인이 이런 4대강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무슨 운하를 파겠다고 그래서 무슨 배를 뭐 몇천, 2,000톤짜리를 뭐 그냥 몇십 미터를 그냥 엘리베이터로 들어올려도 톤내를 통과시키고 그러다 다시 뚝 떨어뜨리고 이런 미친 발상을 하는 걸 겨우 수정한다는 게 4대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사방에 독이 퍼지고 지금 국토가 망가지는 이런 형국인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견디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죠. 근데 그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도 당했고 이승만 이래 꾸준히 당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 김대중 오랫동안 민주투쟁을 하면서 그 고난의 역경을 보낸 그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국민들이 그렇고 노무현에게까지 연장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국민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해봐라. 그랬는데 이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우리로 볼 적에는 이 국민이 선택한 최대의 축복의 이 절호의 기회를 이 국민이 그들을 통해서 추구했던 그 진보의 모든 열망을 처절하게 좌절시켰다는 거죠. 그 좌절로부터는 실망이 너무도 깊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이명박이 먹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처절한 우리 반성이 없이는 지금 이 난국을 우리가 이 총체적 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난국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은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잘못한 것을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왔었던 거잖아. 그렇죠. 정말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 국민들이 선택해서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갈망하던 그 어떤 진보의 그런 어떤 열망 같은 거 뭔가 이렇게 굉장한 변화를 꿈꿨었는데 사실은 지나고 나 보니까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에 못 미쳤다. 맞아요.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줄 줄 알았는데 재벌 특히 삼성과 재벌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사기한
시간들이었다. 지금 왜 노조 그런 데서 집회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뭐 이명박 때나 노무현 때나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럼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노무현 대통령 사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이런 얘기하면 흥분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가 노무현을 우리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어받으려면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반성해야 된다. 그렇죠. 또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명박이 먹고 살고 있다. 맞아. 이런 그 도올 선생님의 말씀 저희가 정말 받아. 이 얘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자, 이어서 박근혜론인데요. 박근혜 후보 대통령으로 이미 결정된 승자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그리고 뭐 다른 책에서는 황녀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의 나쁜 점만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통령으로 결정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과연 또 무엇인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황녀라고 표현했어요. 박근혜 씨를. 그리고 박정희 아버지 박정희로부터 흥하는 건 못 배우고 망하는 것만 배웠다. 아니 분명히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얘기해놓고 사실상 결정됐다고 해놓고 이렇게 좀 좋은 말씀으로 좀 아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어차피 대등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좌절의 10년 여기에 대한 우리 반성도 아직 안 끝났고 모든 게 불리해요. 근데 쟤들은 모든 역사의 하중을 아직도 그 그릇된 관성의 힘을 다 얻고 있어요. 게다가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됐든 교양이 있어요. 미소 질 때 좀 옷도 잘 입고 그러니까 크게 하자는 없어요. 그 행동 거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상태로 가면 이미 뭐냐면 지금 형태에서는 결정된 승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박근혜하고 누가 경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승자. 예를 들면 이거지 누가 마라톤에 최근 중에서 잘 뛰는 사람 이범준? 응? 아니 미국이야. 제일 우사인 볼트. 100m. 100m.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와 같은 강자로 이미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등 할 사람으로. 근데 거기에 지금 우사인 볼트하고 비유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하여튼 지금 그 결정되어 있는 최강자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하는 것만이 지금 이 선거 양상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해서 이거를 어떻게 저지시키느냐. 그러니까 박근혜와 뭐 어떻게 뭐 싸우냐 마냐가 아니라 박근혜가 여기 최강자의 지금 로마 군단이 나타났어. 그럼 여기 작은 군소 국가들이 어떻게 이 대로마 군단하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이걸 물리치느냐 하는 게임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가 된다고 승자라고 전제해 놓고 그리고 또 대가는 승자라고 그래줘야 또 방식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승자라고 전제를 해놓고 이거를 저지시키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소의 리더들이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던트게임이 되니까 그건 그냥 지는 거예요. 무엇? 자기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없애고 그 로마 군단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어떤 전략을 짜느냐. 나는 대통령 안 돼도 좋고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를 살려야 되고 이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자.
그렇게 해서 아주 이걸 치밀하게 전략을, 공동 전략을 세워야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돼야만 비로소 이 페어한, 공평한 포리티컬 프로세스가 이 역사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2012년에. 그 과정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 대등한 관계에서 기맥힌 게임을 하는 것을 거쳐야만 그 거친 사람이 바른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되든. 그런 것은 뭐냐면 누가 되냐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민주의식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포리티컬 프로세스를 우리가 창조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 국민이 자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센 상대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그렇지. 로마 야권이.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지금 잘났다고 하지 말고 힘을 모아서 워낙 강적이니까 협심해서 잘 싸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예. 대단히 긴박한 상황이다. 스스로를 버릴 각오들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을 예, 예. 하시기 그리고, 위한 레토릭이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씨가 또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과거에 대한 반성도 꼭 따라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근데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자, 이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엑기스 넘버 4. 안철수에 발음 대한 좋아. 안철수에 대한 얘기. 안철수 사람들이 정말 이거 관심 처음의 관심사. 안철수에 대해서도 우리 도울 선생님 의원 책 사랑하지 말자에서 많은 내용을 할애를 하셨는데 지면을. 네네. 결론적으로 안철수가 대통령 잘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못할까? 하셨어요. 이런 얘기? 제가 여쭤봤죠. 잘할까요? 그랬더니 이명박도 했다. 이승만도 이승만도 이런 했다.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 구체적으로 하긴 처음부터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없으니까. 박정희도 군인 출신이었다. 이런 말씀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 네. 노무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부상시킬 때만 해도 민중의 눈에서, 보통 사람들의 눈에서는 노무현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중은 대통령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똑같이 안철수 대통령하고 거리가 먼 사람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민중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너무도 지겹게 정치인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이제는 여야를 극복해서 뭔가 진보 보수 뭐 좌빨이고 뭐고 떠나서 그저 순수하게 한 인간으로서 건실한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젊고 물들지 않은 어떤 인간을 네가 나서서 한번 제대로 인물들만 오가나이즈 해보면 여태까지와는 다른 게임판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판가리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마차 이런 거를 그대로 놓고 이걸 게임 방식만 바꾸자는 게 아니라 마차 이런 거 전부 이름 바꾸자는 거예요. 이거 다 완전히 새로 해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해보자는 거예요. 장기 두지 말고 바둑 두자. 게임의 룰을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민중의 갈망을 대변하는 하나의 천성이라는 거지. 하늘의 소리고 천의, 하늘의 뜻이라는 거지. 안철수는 안철수 개인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리스펙트 해주고 그런 민중의 소리를 존중해주고 안철수 에너지를 활용해야 된다. 근데 선생님, 에너지를 지금 활용하시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에너지를 활용하지 말고 그냥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도 잘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도 대통령을 하잖아요. 누가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누가 하냐는 건 국민들이 자꾸만 이거 착각하는데 이승만도 정치라는 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서 그냥 자기 혼자 뭐 하고 있다 말년에 나 이승만이요 국민들 내 소리를 들으시오 일본이 패망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그 방송으로 한 것이 조선민중에게 퍼져가지고 그 미국이 데려갈 때 그걸 그냥 이렇게 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서 비밀하던 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이 대통령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황당한 얘기예요. 지금 박정희도 군인이었죠. 언제 정치를 해봤어요. 거기 그러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누가 대통령 되냐는 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그런 편견 일체 없어야 됩니다. 인물을 갖다 과감하게 인정하고 그들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박근혜 로마 군단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번에도 펜싱 같은 거 보면은 로마 군단을 쓰러뜨리잖아요. 이태리를 물지르고 루마니아를 부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너무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펜싱이라는 건 로마 군단의 아주 이건 진짜 서양의 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잖아요.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쟤들이 어떻게 찌를 것인가를 몇 수 앞서 보는 그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맞수로 두면은 손도 길고 다 져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할 적에 쟤는 어떻게 찌를 때면 내가 어떻게 피해서 그 허점을 딱 하면 된다. 이런 계산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문제는 이 강력한 박근혜 로마 군단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여기에서 뭐냐면 안철수 야당 후보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우리가 머리를 짜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고 그 밑에서 야당의 그 통합 그러니까 후보가 뭐 이렇게 난 배접을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뭐냐면은 작품을 내 서도 작품을 표구할 적에 뒤에다 까는 종이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배접이 잘 돼야 작품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철수가 뒤로 배접을 해주고 앞에 정치 야당 후보가 나갈 수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안철수라는 사람은 정치적 행위를 해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꼭 대통령이 되겠다든가 정치적인 정치적인 역량을 가진 그런 포지션을 탐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이 무슨 컴퓨터 뭐 백신을 뭐 개발해서 이렇게 무상 분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한 거로 알지만 그런 거 대통령하고 이 매치가 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 누구나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대통령이 될 만한 될 수 있는 뭐 특별한 소양이라는 건 없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자. 우리가 인물이 있으면 그냥 뭐 인정을 하자. 뭐 이런 얘기신데요. 예. 선입관에서 좀 벗어나자는 취지로 안철수 원장 잘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정말 궁금한 게 정말 안철수라는 사람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 사실 의사가 있는데 그만큼 역사적으로 막중한 자리니까 여러모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이 아닌가. 차라리 준비 안 된 사람이 막 하겠다고 우기는 것보다는 저렇게 좌고우면하면서 자기 일을 성찰하는 것도 또 받아들일 만한 성찰의 점이 시간이 아닌가. 너무 긴 것 같아. 조금 빨리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오면 또 건지. 조중동이 빨리 깰 텐데. 그럴까? 그래서 그런 건가? 이어서
또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엑기스 한 방울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네. 신자유주의를 한마디로 설파하셨어요. 바로 자본의 식민지화. 나 이거 진짜 궁금했어. 진짜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그들의 꿈이 포도를 그냥 질겅질겅 얼굴에다가 막 바르면서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거 한 번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이 처절하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온 건데, 우리가 이제 와서 그러한 자본주의의 처절한 악폐를 지금 그대로 답습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아무리 경제 발전해봐야 지금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젊은이는 점점 꿈을 상실해가고, 모든 건 스펙 쌓기, 뭐하고 취직하고 뭐 하면서, 뭐 대학 다닐 때 뭐 론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전부 젊은 애들을 어떻게 하면 빚지게 만드나. 그 다 빚지게 만들어서 무슨 구실을 해가지고 다 빚지게 만들어가지고 걔들을 지금 시스템 속에다가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해도 뭐냐면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했듯이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을 식민지화 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촌 근처인데 이 신촌 근처가 다 뭐냐면 기업은 식민지로 자국 영토. 그래가지고 여기 식민지에 야 총독부 세우듯이 무슨 백화점 사장이면 놓고 총독으로 부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 상권 다 죽여. 그래서 다 흡수해가지고 다 돈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걔도 또 책임 없고 누가 어디 갔는지 몰라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추가 없이, 근원적인 반추가 없이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극대화시켰다. 이 극대화시킨 결과로 뭐냐면 그렇게 사회의 불의를 참지 못해서 길거리에 나오던 젊은이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 전국의 대학생들이 한 명도 대학생회가 도대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항거하는 대학생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1세기 동안 가장 찬란하게 투쟁한 것이 한국의 청춘이었는데 그 청춘들이 어디로 갔느냐? 통곡을 한 거잖아요. 그 청춘들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 역사의 젊음은 어디로 사라졌느냐? 결국 여러분들 다 금권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느냐? 진짜 지금 농촌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운동이라도 하고 뭔가 다 깨부수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기맥힌 대기업에 무슨 연구소 들어가고 거기서 무슨 상무를 해보고 뭘 해본들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이제는 뭐냐면 자기 삶을 스스로 정말 이 땅에서 자기 삶을 창조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올 선거에서 반드시 이러한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건 누가 만들 수 있냐? 그게 이제 국민들이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떠세요? 결국은 동의하실 만하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그 소위 어떤 그 경제에 예속하게 만들어서 그런 어떤 시스템에 가둬둬서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랄까 사고랄까 무슨 어떤 의욕이랄까 희망 자체를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 발전 이 상태로 해봐야 행복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어떤 계급,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포지션이 변화가 생기기가 되게 어려운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희망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특별히 재밌었던 표현이 자본의 총독부, 식민지가 총독부 세우듯이 딱딱 떨어뜨려 놓고 그 신민들을 관리하는 거야. 이를테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총독부에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삼성 특검 정도의 아들이어야 돼.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박 터지기 박사학위 받아도 뭐해. 그러니까요. 못 들어가요. 예. 그러게요. 그게 바로 식민지는 합리성이 배제된 상태를 말하죠. 대기업이 이렇게 국민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우리 소라 누나 그리고 우리 귀한 분들이죠.
개나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제 있었던 도올 김용 선생님들의 2시간 20분짜리 긴 시국 특강을 요점 정리. 요점 정리. 자, 지금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어제 강의 내용 저희가 의미 주제별로 잘라서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 수 있을지 자, 윤다민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팟캐스트는 저희 iblog.com 네, 발뉴스 페이지에 저희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i블로그가 iblug.com이에요. ug.com. 네네. 네. 그리고 저희 고발뉴스.com 홈페이지죠. www.gobalnews 고발뉴스.com 에서도 실시간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계정에서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그래도 개념 라디오 발뉴스 우리 개나발은 명색이 이 뉴스와 미디어 비평 프로 아니겠습니까? 네. 할 건 해야겠죠. 자, 준비된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윤성봇, 윤소라 누님. 네. 누님 빼라니까. 소라씨. 먼저 1부 뉴스 타임입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리는 뉴스 버리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하루 동안에 나온 수천 개 뉴스 중에서 이상호 기자가 모두 버리고 남긴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그리고 2부는 미디어 비평 타임인데요. 미디어 비평 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하고 엿바꿔 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드립니다. 네. 2부의 마무리는 윤다빈 기자가 발뉴스 타임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 오프닝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럼 잽싸게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스 스타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네,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오늘 한국의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과 요구와 반송된 친서 수령 거부에 이어나온 강경 책임. 범야권 원로들의 모임이죠.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가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안 원장은 대변인을 통해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대학 총학생회의와의 토론회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을 꼭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후보가 4.11 총선 때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지역 순회 경선이 내일 제주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경선은 일요일 울산, 다음 주 화요일 강원을 거쳐서 다음 달 16일 서울 경선으로 이어집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최근 잇따른 묻지마 살인이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해서 물의를 빚고 있죠.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구태 정치는 낙곰수나 SMS상의 저질 행태, 학교폭력이나 살인 행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익명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죠. 어제 오후 울진 원자력 발전소의 1호기가 고장으로 정지됐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전국 각지의 원전 4기가 고장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5.16 군사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표현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판이 일자 국정원은 5.16 군사혁명이라는 표기를 5.16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가계대출이 지난 2분기에만 11조 가까이 늘어나 총 922조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높은 이 금융권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서 가계 파산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이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학술단체협의회는 김 이사의 논문은 심각한 수준의 짜깁기로 당연히 박사학위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논문들을 표절을 많이 하실까? 사실 논문 얘기 나오면 저는 뜨끔뜨끔해요. 왜요? 제가 박사 논문 썼잖아요. 근데 왜, 정말 뺏겼어? 이 표절의 유혹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맞아. 사실 뭐 조금씩 하는 거는 별로 모를 거예요. 그죠? 아니, 그래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한 줄 한 줄을 써야 되는데 그냥 수필은 그냥 한 줄씩 쓰면 되잖아요, 지가. 예. 근데 한 줄 쓰려면 다 이걸 출처를 대고 이거를 모내기 하듯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글쓰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표절하는 분들 이해는 해요. 다만 용서는 안 되는 거지. 아, 그리고 또 이 국가정보원. 아유, 참. 아니, 군사 쿠데타를 굳이 국민들의 정서와 반해서 혁명이라고 하고 싶었으면 계속 하지. 또 살짝 빼는 건 또 뭐야? 그러니까. 주대 없이. 에이, 참. 거기다가 또 묻지마 살인이 민주당 탓이다고. 아유, 참. 너무하네요, 이거 진짜. 왜 이래, 네. 진짜. 한국 아저씨.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반값 등록금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등록금 부담 분명하게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는 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이거 진짜. 박근혜 후보가 사실 새누리당이 지금 과반은 좀 무너졌지만 거의 과반이지. 국회 다수당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국회에서 좀 법안으로 직접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왜 못하나?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게 지금 안 되는 거를 나를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지. 그런 건데. 그다음에야 지금 뭐. 하면 되는데. 지금도 할 수 있잖아, 분명히. 나는 지금 황년대. 그러니까. 뜨끔했습니다, 지금. 자, 정리합시다. 이거. 아니, 김영옥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누나는 그러면 안 돼. 자, 정리하고, 8월 24일 개나발 일부 위험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 스타일.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 많습니다. 할 게 많아요. 네. 먼저 우리 시사인과 주진우 기자 축하할 만한 일이 오늘 있었네요. BBK 사건 수사팀이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와 시사인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었어요. 예. 6억이야 무려. 이제 이유가 뭐였냐면 2007년 12월에 이제 시사인이 김경준의 자필 메모를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대폭 3년으로 맞춰주겠다. 이런 취지의 회유를 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았나? 근데 검찰에서는 발끈했죠. 우리가 적법하게 수사를 했고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김경준의 일방적인 거짓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현재 누구냐면 대검 중수부장이야 최재경 씨 등 10명이 고소했다? 근데 고소하게 졌어. 그럼 이제 그거에
연관된 모든 사건들이 다 지금 바뀌나요? 상황이? 아, 그건 아니고 일단 요것만 예,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과 아. 주진우 기자에게만 해당되는 일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윤소라 씨가 지난번에 클로징하다 국민일보 해직 사태와 관련해서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는데 뭐 좀 바람직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정말요? 국민일보 기자 4명을 해고하는 등 그 파업에 참여했던 구성원 13명에 대한 중징계를 국민일보가 내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회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내부에서 이제 거센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있어요. 이 산하의 정의평화위원회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해고라고 하는 행위가 기독교 신앙에 위배된다. 그렇죠. 이건 살인인데.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국민일보 행태를 비난을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분들 말씀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해고는 우리 윤소라 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과 같기 때문에 다른 모든 기업이 설령 해고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기독교 복음을 운영 이념으로 하는 기독교 언론사는 해고만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하필이면 모범을 보여야지. 그러니까 무슨 뭐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신문사에서 뭐 보신탄 선전을 하면 되겠어요. 그야말로 사랑으로 다 감싸야죠. 모범을 보여야지. 그래서 정의평화위원회는 마지막으로 국민일보가 하루빨리 화합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단행함으로써 한국 교회와 사회의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원한다면서 바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가능한 모든 행동을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기도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 얘기만 들어도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죠? 근데 골 때리는 게 있어. 뭔데? 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여기 10개의 기독교 교단이 속해 있는데 여기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포함되어 있다. 조영기 목사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이 정의평화위원회의 기도를 빨리 받아주시지 않으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네요. 네. 자, 우리 좀 기도의 힘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찌됐든. 예, 감사한 일입니다. KBS 얘기인데요. 나 이 얘기 진짜 재밌었어. 너무 마음 아파요. 진짜 이거 헐이야 헐. 나 딱 보고 헐 그랬는데. 근데 왜 이렇게 상식 이하의 행태가 많이 벌어질까? 자, 기다려봐. 이거 일단 읽어드려야지. 지난 7월 KBS에 입사한 신입사원 5명 중에 1명한테 면접 과정에서 언론사 파업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다는 거야. 어쩌라고. 그럼 만약에 파업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붙여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저는 할 거야 하고 얘기를 하겠어. 진짜 이거 위헌적인 면접이에요. 제가 피해자잖아요. 어떤 일에? 제가 20년 전에 이거 진짜 최초 공개인데 20년 전에 중앙일보 시험을 봤어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시겠네요. 몰랐어. 그때는 중앙일보가 삼성건지. 근데 면접에 갔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어. 근데 예나 지금이나 제가 문필력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분명히 내가 모르긴 몰라도 1등이었을 거야, 내가. 근데 그 자리에서 언론사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1등을 견제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워낙 내가 쓸만해 보이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의 사상이 약간 어떤가? 지금 얘기의 신빙성이 약간 떨어지는데. 진짜야. 야, 형이 진짜 거짓말이네. 1등만 믿지 마. 그냥 다른 말은 다 그래. 믿어. 근데 그거는 내가 알겠습니다. 수정할게. 몇 등인지 몰라. 그런데 그 질문을 탁 접하니까 그 순간에 그 어린 나이에 학생인데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기자로서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어떤 같아요. 자신의 소신 내가 이런 것도 내 있을 소신과 거고. 저들이 원하는 답변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많이 진동하면서 이거 야비해.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야말로 좀 처연했어요. 정말. 그런 상황에 나를 던져준 중앙일보가. 그래서 저는 법대로 제 배운 대로 얘기했어요. 노동 3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특히 모범이 돼야 될 언론사에서는 반드시 균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정말? 멋있다. 떨어졌잖아. 어찌됐든. 잘하셨네요. 떨어졌어. 자, 그런 똑같은 상황을 중앙일보도 아니고 국민의 방송
KBS에서 이뤄졌다 하는 것은 왜 정말 이러세요, 진짜. 실망스럽죠. 이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측에 따르면 응답하는 신입사원 131명 가운데 무려 28명,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다 시험에 들었어, 이제 이 사람들은. 언론사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답변 결과는 몰라. 아마 안 된다고, 뭐 이를테면 뭐 좀 절제해야 된다고, 뭐 이런 취지로 답해서 붙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쵸. 일단 추론인데.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신입사원 9명한테는 입사 이후에 니네 파업할래 안 할래? 이건 또 뭐야? 지랄이지 진짜. 5명은 노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이거 내가 받았던 거랑 똑같네. 참. 이거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예, 당연한 예. 권리거든. 예. 노동삼권은. 근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묻는다는 그걸 왜 건 진짜 물어봐? 몰상식한 거지. 거기다 할 거야 말 거야 이것까지 왜 물어봐? 너 도둑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살인할 거야 안 할 거야? 뻔한 질문 뭐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 얘가 좀 약간 이상해. KBS 홍보실장이 있어. 배재성 씨라고. 나 누군지 안다 이 사람. 근데 질문이 골 때려. 이 수백 개에 달하는 질문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거를 사상 검증으로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수백 개의 질문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된 질문이 있으면 그 인터뷰는 잘못된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내가 너한테 수백 마디 칭찬을 하고 한 마디 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 욕한 거야. 그렇죠. 그럼요. 그럼 한마디가 예, 제일 예. 가슴에 남는 건데. 예. 얼마나 비수가 되겠니. 그래서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공중파가 아니라. 이거 정말 화가 나네요. 진짜. 언론고시는 진짜 내가 고시라는 내가 욕해서 안 하는 거 아니지. 이 질문은 정말 이번에 화가 예시한 나네요. 거다. 네. 애들도 아니고 참.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어쩌라고. 질문. 유치해. 또 하나는 거 하나 더 갈수록 있어. 유치해. 뭐? 진짜 혈압이 막 올라간다. MBC가 우리 김재철 사장께서 나 정말 뒷골 땡겨. 삼성 출신 인사를 앞세워서 다른 데도 아니고 삼성 출신 인사를 앞세워서 MBC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 당당했나 봐요. 삼성한테 주려나? 근데 뭐 자기가 그렇게 미쳐버리겠네.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야? 응? 사장이 지금 왕이잖아. MBC에서는. 김재철 씨는 최근 보수 기득권 신문이 이 중에 디모 신문 있죠? 예, 디모일보. 네. 보수 기득권 수구 신문인 디모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MBC의 구조가 기형적이라면 민영화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대요. 자, 그런데 MBC 기형적이긴 해. 자기 같은 사람이 지금 사장으로 버티고 있는데. 진짜 기형적이다. MBC 체제 개편과 관련된 검토를 맡고 있는 전략기획부라고 있어요. 이 전략기획부의 부장이 삼성 출신 인사야. 그리고 최근에는 또 TV조선에서 경영직 출신 인사도 이쪽 전략기획부로 보냈대요. 우리나라는 삼성 나라인가 봐. 야, MBC 노조는 이와 관련해서 사기업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비밀스러운 소유구조 개편 검토 작업을 중단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데 이게 MBC의 두뇌거든요. 전략기획부는. 예, 그렇죠. 근데 예. MBC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두뇌가 어디 뭐 저 삼성이랑 조선일보야 지금. 그러니까 MBC가 아닌 거야. MBC가 아닌 분이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삼성입니다.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미디어 비평판 오늘 근데 여기까지 이분들 할까요? 진짜 자괴감 많겠다. 네, 오늘 커피 하지 네. 말고 뭐 쌍화차 한잔 하실래요? 계란 하나 넣고. 자, 윤다빈 수습기자의 활약이 기대되는 코너죠. 발뉴스 타임 시작합니다. 어제 발뉴스 TV 7회죠. 업로드 했는데 네네. 뭐 시청자 반응이 나와 있나요, 지금? 네, 도울 선생님 강연을 포함해서 저희가 7회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호외로 따로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그렇지. 도울 선생님 강연은 우리 호외로 네, 7회와 별도로 호외로 호외. 네, 업로드 해드렸는데 음. 그 강연에 대해서 반응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우리 뭐 7회와 관련된 반응은 없고 7회와 관련된 반응이 조금 묻히고 약간 도울 선생님 반응이 도울 선생님한테 그거 많이 밀렸어. 있더만 그것도 하나 뽑아오자. 자, 어떤 내용인데요? 네. MK 박이님께서는 네, 속이 후련합니다. 도울 선생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최고야. 네, 보내주셨고요. 아이디 프리보리님께서는 도울쌤 특강 역시 대단하십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발뉴스 고맙습니다. 40대인 저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격세지감을 왜 느끼지? 아마 모르겠어요. 팟캐스트 방송에서 도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맞아. 자체에 원래 도울쌤은
공중파나 신문 그러니까요. 뭐 이런 그 주요 낙검수에 언론에 나오셨었어요. 낙검수에?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낙검수보다 먼저 도울 선생님이 찾아주신 거 알죠? 물타기 네, 하셨군요. 요번엔 아니야. 네. 야야야. 아니야. 낙검수에 나오신 건 예전이야. 낙검수가 최고지 최고. 대한민국 최고 팟캐스트 우리는 그냥 듣보잡인데 그래도 듣보잡에 먼저 나오셨다? 아, 네. 위태로워. 네, 네, 도울 선생님 특강은 저희가 편집이 완료되는 대로 호외로 계속 업로드 중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제 그 발뉴스 1부에서 공개한 청와대 비선 회의 테이프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문화 그 균형화 전략 문건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야? 어제 저희가 나름 충분히 보도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비선 그룹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오늘 뭐 도지사 오늘날 도지사 시장 뭐 이런 사람들 다 뽑았던 선거죠. 예. 그때 당시에 청와대 내에서 모여서 공작 착당한 내용의 테이프를 공개했잖아요 우리가 예. 개나발에서. 네. 근데 이 자막을 저희가 라디오 특성상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이제 소라 씨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오디오를 잘 알아들을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 해서 어제 드디어 이제 발뉴스 TV를 통해서 자막을 쫙 올려드리면서 이제 드디어. 했어요. 네. 그 발뉴스 TV 7회입니다. 7회 1부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 자막과 함께 육성 비릿한 육성의 실체를 접하실 수가 있고요. 누구 목소리인가 막 맞춰보는 것도 네, 재밌겠다. 맞춰보세요. 다 유명한 별정지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어제 특정 보도해드렸던 것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 정국 이후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축출한 이른바 현대판 녹화 사업이었는데 현대판 녹화. 네. 저희가 보도 이후에 민주당에서 김한길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뉴스가 보도한 이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진상조사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자신들은 그런 거 한 거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리발을 걷어찰 수 있는, 발로 찰 수 있는 발뉴스 특종을 추가 보도했습니다. 그 보고서 이후에 추가로 나온 보고서들, 문건들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대통령 중심 관심사안 10개로 나누어서 체크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진짜 꼼꼼하시더라고요. 꼼꼼하죠. 그래서 10개 문화정책 포럼 형성, 한국문화산업연구소 설립, 인적 청산, 우파 영화 제작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문화 균형화야. 네. 좌파 행적을 밝히는 기획물 연재. 그러니까 문화 권력 균형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문화 권력 우경화 그렇죠.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10개의 캐터고리를 가지고 주요 내용, 추진 현황, 향후 일정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챙기는 체크리스트가 추가로 제보가 돼서 저희가 어제 보도를 했고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한국문화산업연구소 설립 두 번째 항목인데 이거는 청와대 내부에서 이게 사단 법인이거든요. 예. 근데 이 한국문화산업연구소 운영 계획이라고 하는 문건을 청와대에서 만들어요. 아예 여기 무궁화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예. 그런가 하면 정관까지 만들어줘.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죠. 민간 단체를 청와대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거 보고 왜 이렇게 너무 쓸데없는데 꼼꼼하게 신경 적어주셔서. 쓰지? 아니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게 조중동의 나라 그리고 개발 독재가 판치는 토건의 나라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 분명히 네. 기왕에 민주당에서 김한길 최고를 예. 위시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드셨으니까 끝까지. 반드시 좀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청와대에서는 이거 대국민 사과하던지 사실이 아니면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를 그렇지, 하던지. 고소하지. 고소 좋아하잖아. 네,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웬만하면 고소는 좀 안 해주셨어요. 이번에 고소 들어오면 59번째입니다. 자랑스러울 것 같아. 아닌가?
천만에요. 그냥 100번 채워버릴까 그냥? 독립운동가 같아. 자, 끝으로 우리 윤다빈. 네네. 우리 시청취자분들이 발뉴스랑 이 개나발 두 개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많이 같은데 그렇더라. 좀 명쾌하게 좀 정리 좀 해드리면 안 될까? 네네, 이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개나발은 지금 듣고 계시죠? 네, 월, 화, 수, 금, 퇴근길에 업로드되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네, 발뉴스의 자매 라디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의 줄임말이죠. 네, 발뉴스는 영상 TV고요. 네. 매주 목요일에 업로드가 됩니다. 어제는 7회가 업로드 됐었죠. 자, 그리고 발뉴스는 팟캐스트의 영상 저희가 업로드를 할 때 영상본과 오디오 버전 두 가지를 업로드합니다. 네, 편하신 방식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야, 저희가 그 시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예.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TV 딱 모질기도 하고. 이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 주신 분들 상당히 불편을 무릅쓰고 사실 많이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더 소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 헌신적으로 더 열심히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개나발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또 됐네요. 클로징 시간인데 네. 절대로 클로징. 절대로 안 느끼하게 약속하셔야 돼요, 오늘은. 절대로 안 느끼하게 한번 클로징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을 절대 안 느끼한 거 있잖아, 좀 박하사탕 같은 발랄한 것도 발랄한 안 느끼해. 그런 음악으로 좀 김 PD 부탁해요. 네. 수라 씨, 네. 한 주간 수고했어. 근데 주말에 뭐 할 거야? 비밀인데? 왜 또 그래? 뭐 하는데? 남자 만나는구나. 아유, 아니야. 집에서 조용히 할 일이 있어. 무슨 할 일? 혹시 그 밀린 발뉴스 TV 시청하고 또 개나발 라디오 모니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당근. 그거 말고 사실은 비밀인데. 비밀. 다른 데 가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안 할게. 무슨 얘기인데? 나 드라마 대본 쓰려고. 드라마? 무슨 드라마? 개나발에서 라디오 드라마 극본을 공모한대. 개나발에서 쓸 1분짜리 꽁트나 아니면은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라디오 드라마 대본 말이야. 정말? 사실 드라마 대본은 내 전공인데. 알아. 선정작은 개나발에서 방송이 되고 이상호 기자 사인 책이나 발뉴스 티셔츠를 준다는데.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나도 읽었는데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 야. 근데 뭐 극본에 뭐 내용이나 소재 뭐 이런 제한은 없대? 우리 시대상이 반영된 거면 아무 제한이 없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꼭 잊지 마셔야 할 사항. 뭔데? 출연자는 남녀 2사람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 한정돼서 극본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우가 없어, 우리 둘밖에. 야, 주말에 꿀꿀한데 비도 오고 나도 라디오 드라마나 좀 이참에 써봐야겠다. 자, 어서 가자. 네, 개나발 라디오 드라마 극본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8월 24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사한 주말 되세요. 어디 드라마 하겠어? 안녕. 안녕.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비교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뉴스 스타일.